번째 뭐에 대해서 먼저 볼 거냐면은 자기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류랑 자기장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의 의미부터 보면은 자기장은 자석의 힘의 공간이에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하고, 이 힘을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장이랑 거기 첫째 줄에 나오죠. 자기력이 미치는 힘의 공간입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힘의 공간. 자, 방향과 세기 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은 항상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가리키는 방향이고, 두 번째 세기는 자석에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자기력선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자, 이거 자기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우리 뭐 과거에 뭐 초등학교 때 배우면 막대 자석에 자석 그 철가루 뿌리면 요렇게 둥글둥글 형태로 나오죠. 이렇게. 이거 전부 다 자기장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상적인 선으로 나타낸 선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 선이에요. 자, 자기력 선인데, 자, 자기력 선은 자기장 세기가 비슷한 걸 선으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겹치거나 끊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겹치거나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력이 세면 셀수록, 강할수록이죠. 더 촘촘하게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력이 가장 센 곳은 자석의 양극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선으로 우리가 자석의 자기장 공간을 나타낼 때는 양쪽 극에선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려주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고선 있죠. 산의 높이 나타내는 등고선이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방향. 방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는 말 별표 쳐주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 자석이 있다.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면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 그럼 얘 돌아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S극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나침반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 부분 볼게요. 자, 요 부분은 지금 자기장이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여기다가 나침반을 대면 화살표의 머리 방향이 N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N극, S극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이쪽 부분을 보겠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화살표 머리 부분이 N극이 됩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게끔 여기 나침반도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본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자기장의 요 방향이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석에서의 인력과 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력은 서로 극이 어떨 때? 다를 때지. 그 다음에 청력은 극이 같을 때 일어납니다. 자, 인력부터 보면은 인력에 N극과 무슨 극이 있을 때, S극이 있을 때, N극에서 나온 자기장 어디로 쏙 들어가면 돼? S로 쏙 들어가면 되겠죠. 부딪히거나 충돌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이 작용하는 청력에 보면은 N극과 N극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오고 있겠죠. 그럼 나오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니까 벌어지게 되겠지. 붙을 수 없어요. 밀어내는 거야. S극과 S극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길목부터 서로 부딪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무슨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청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거기에 자기장의 방향이랑 자기력선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무조건 별표해 주셔야 돼요. 우리 그걸로 지금 자기장 계속 표현하고 알아보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왜 하냐면은 오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자기장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전류가 무엇을 할 때, 흐를 때 무엇이 발생하는 경우? 자기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류랑 무엇이 있을 때, 자기장이 있을 때 힘이 발생하는 경우. 요거 두 가지로 할 거예요. 그 중에 요거부터. 첫 번째는 무엇이 작용할 때, 전류가 작용을 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선도선이에요. 자, 도선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금속선, 금속막대 상관없어요. 직선 형태로 된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알아낼 건데 아까 손 쓴다고 했었죠. 손 쓸 건데 손에 손톱 부분에 전부 다 화살표 머리 부분 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이 전부 다 이런 화살표가 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다 그 과자 뭐지? 꽃갈콘 같은 거 씌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배고파지네 과자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전류 한쪽 방향이면 이거 엄지예요. 한쪽 방향은 무조건 한 가지니까 엄지.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게 전선이라고 했을 때 엄지 방향을 했을 때 얘가 이 전선을 휘감고서 자기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뒤에서 감겨서 앞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에 뚫뚫뚫뚫 말린 거예요. 뚫뚫뚫뚫 말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알아보기 위해서 저기 나침반 갖다 대겠죠. 자, 여기 방향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 화살표 머리 부분에 N극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만약에 도선의 위쪽에 놓은 경우에요. 그러면은 여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N극. 그래서 SN, SN, SN이 계속 휘감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직선도선에서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회로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뭐 전구. 근데 이거를 조금 두툼하게 그립니다. 누가 나 불렀어? 나 물 먹고 오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나침반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도선이 그냥 바로 지나가게끔 해놓는 경우, 또는 이렇게 해놓고 나침반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도선이 보이는 경우에는 어디다 둔 거야? 전선 뒤쪽에 두었다라는 가정하에 풀어주셔야 되고, 여기는 전선 어디에 있다? 위에 도선에 지금 나침반을 올려두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극에서 누가 나오기 시작할까? 전류가 출발하면 삥 돌아서 이쪽으로 지금 전류가 내려가고 있겠지. 그럼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전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전류 내려오고 이쪽에 나침반 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 이렇게 되겠지. 자기장. 그러면은 뒤를 돌아서 앞으로 이렇게 오고 있겠죠. 그럼 여기 위에다 놓은 거는 이 방향에 해당하게끔 영향받고 있을 테니까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둔 거예요? 전선 뒤쪽에 둔 거예요. 빨간 걸로 마저 할게요. 이렇게
전선 뒤쪽으로 전류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장 이렇게 발생했겠지. 그러면 자기장 이렇게 돌아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여기 앞에 둔 게 아니라 여기 뒷부분에 여기다가 나침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죠, 자기장. 그럼 아래쪽이 무슨 극? N극, 위쪽이 S극. 이렇게 되는 거로 볼 수 있겠지. 나침반의 위치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에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 75쪽 있죠. 75쪽에 유지 5번 같은 거. 그 다음에 77쪽에 문제 4번 같은 거. 그거서 도선 위에 지나가는지 도선 아래에 지나가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풀면 이거 틀리기 딱 좋죠. 다 똑같이 보이니까. 그쵸? 자, 그럼 직선 도선 마저 할게요. 자, 이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한다면, 바꾼다면, 아랫방향으로 바꾼다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회전하고 있지만 전류 방향이 바뀌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앞으로 가고 있겠지. 그쵸? 자, 그럼 특징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면 바뀌면 무엇도 바뀐다? 자기장의 방향도 바뀝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자기장의 세기인데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만들고자 한다. 그럼 이거 전부 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해주면 되고 강하게 흘려주면 되고 두 번째 자기장이 센 곳은 전선에서 즉 도선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가까운 쪽이겠죠. 가까운 쪽에서 자기장이 세게 측정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안 써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수업할 때 보니까 요거 쓰세요. 그냥 방법만 나와 있고 아무런 거 안 나와 있거든요. 요 부분 있죠? 요거 쓰세요. 요건 안 써도 됐다. 문장으로 쓰셔요. 전류 강하게 흐를 때. 그 다음에 도선의 가까운 쪽. 그때 자기장이 강하다. 오늘 쓸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좀 빠진 경우가 있어서 세기나 방향 바꾸는 게 좀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 필기 좀 할게요, 오늘은. 전차석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할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졸린 사람은 자고,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떠들 사람은 떠들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지금 말고. 자, 이번에는 원형 도선 할게요. 자,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이랑 크게 다름이 없어요. 이게 일자로 된 거 이렇게 구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 여기만 우선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얘랑 완전 방향 똑같은 거지.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얘 튀어나와서 뒤쪽으로 감겨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막대기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방향은 양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감겨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찾을 때 보기 편하게 나 한쪽만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나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럼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 구간으로 우리가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이 이렇게 되고 이 구간은 앞에서 감겨서 뒤로 말려있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고 이거는 뒤집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돌아서 뒤쪽으로 가는 거.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은 자, 여기 양쪽 바깥쪽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안쪽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나침반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양쪽은 여기 화살표 머리 부분에 N극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안쪽을 봤더니 이번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N극, 여기가 S극, 요렇게 형성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밖에와 안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고, 그 여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안쪽의 자기장은 전부 다 모든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부 다 말려서 들어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원형 도선의 내부가 자기장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밖의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죠. 방향은 외부와 내부가 서로 어떤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써놓으세요. 이거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방향 바꿔서. 쓴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쓰는 손은 모양은 전부 다 요거 쓸 거예요. 엄지가 전류, 4개 손가락이 자기장. 이렇게. 졸립지? 좀만 참아요. 71쪽까지 하고 쉴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거 방향 바꿔볼게요. 조금 더 크게 넉넉하게 그려서.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감겨서 뒤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럼 여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여긴 나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찬가지예요. 방향만 반대죠. 아까는 여기 내부가 여기 위쪽이 N극이었다면은 여기는 아래쪽이 N극이에요. 화살표 머리 부분이니까. 그리고 양쪽에서는 이번에는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가 가장 강해요. 내부가 가장 강하고 난 여기가 불편해, 난 위로 하겠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는 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코일 할 거예요. 코일. 솔레노이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전선은 둘둘 말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처럼. 자, 그래서 그림 간단한 거 먼저. 이렇게 나무도막 같은 거에 우선 말아 놓은 형태로 볼게요. 이렇게. 자, 전류 이쪽으로 출발하였다. 그럼 전류가 있으면 또 자기장 찾아야 되겠지. 근데 가만 놨으니까 전선의 수가 좀 어때요? 많죠. 그럼 이번에 방향 바꿉니다. 여기 4개의 손가락이 전선이고 엄지가 자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장 아까 화살표로 나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그럼 엄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N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가는 거. 그럼 전류 이거 보면은 막대를 감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여기 앞에만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똑같이 감아놓은 형태인데 전류의 방향을 바꿔볼게요. 이번에 이쪽으로. 그럼 얘는 뒤를 돌아서 어디로? 앞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그럼 이번엔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감긴 방향은 동일한데 무엇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기도 해요?
자기장의 방향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코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무엇도 바뀐다.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요거 감긴 방향을 바꿔볼게요. 여기 요 기본 형태에다가 감긴 방향을 바꿔서 자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가 내려오는 거죠. 일로 들어가서. 그럼 얘도 뒤집어서 앞으로 오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 S극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코일에서는 첫 번째 무엇을 바꿀 때 노란 걸로 쓸게요. 자기장의 방향을 바꿀 때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주셔야 돼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또는 감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감긴 방향을 반대로 해주시면 되죠. 둘 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 자기장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치? 두 번 바뀌는 거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지울게요. 자기장의 세기겠죠. 자, 이것도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려면 첫 번째 전류 무조건 강해야 되겠죠. 전류 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손을 봤을 때도 이거 4개의 손가락으로 가지고 자기장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자기장이 전류가 많이 감겨있지 않으면 자기장 어떻게 될까? 별로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물수룩이냐면 촘촘히 가물수룩입니다. 근데 이 촘촘히 가물수룩이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도 할 건데 뭐냐면은 단위 길이당 감는 수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길이가 있었겠지. 이만한 길이에 이렇게 할까? 이만한 길이가 있는데 어떤 코일은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어떤 코일은 이렇게 감고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6번 감았다면 얘는 하나 둘 셋 4번 감은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촘촘한 거나 단위 길이나 감는 수가 많은 거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림에는 막대가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막대가 안 나와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막대가 안 나와 있는 거.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 경우죠.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전류가 일로 들어가면은 전류 뒤로 감겨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항상 거의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쪽이 이런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이 방향으로. 노란 게 아니었네. 이런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지 않고 또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려워. 여기가 튀어나오게끔 그리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선을 조금 굵게 그려서 지금 요거는 요런 식으로 선이 나온 거라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잠깐만 좀 보고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끊어진 후에 이렇게 연결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감긴 방향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형태로 해서 한번 볼게요. 실제로는 여기 아무것도 안 넣고 하는 실험이 훨씬 많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류가 흘렀더니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다 볼게요. 그러면 자기장 똑같이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S극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 안에가 뚫려 있어. 그러면 자기장 S극에서 멈출까? 그럼 N극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그렇게 외우시면 헷갈리겠지. 밖에서는 N에서 S, 내부에서는 S에서 N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그럼 기본적인 자기장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기본적인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흐른다. 단지 내부에서는 순환 과정의 한 형태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알아두셔야 조금 헷갈리는 게 덜하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 알아보기 나침반 되는 거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흐르는 경우 나침반 비스듬히 형성이 될 거고 아랫방향이 N극이 돼야 되겠지. 여기는 요렇게 그러면은 오른쪽이 N극.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쪽이죠. 그러면 여기가 N극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N극. 그래서 외부랑 내부랑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코일에다가 무엇을 박아서 만들기도 하냐면 전자석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여기다 쓸게요. 쓸 공간이 없죠. 여기다 쓸게요. 자, 전자석은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굽자석, 그 다음에 뭐 막대자석 이런 것들은 영구자석이라고 하죠. 아이고. 영구자석과 그 다음에 전자석. 차이는 뭐냐면 영구자석은 극을 바꿀 수 없어요. 바꾸는 거 불가.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를 바꾸는 것도 자기장의 세기죠. 자기장의 세기를 바꾸는 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자석이죠. 계속적인 자석이지만 전자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 코일 안에다가 자기장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금속은 딱 하나죠. 어떤 금속이에요? 자석이 붙는 금속? 철이에요, 철. 그럼 여기다가 중심에다가 철막대 또는 철봉 이런 거 있죠. 철선 이런 거, 못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걸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이 만약에 여기 코일 감았더니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었다. 그럼 내가 이 안에다가 금속 막대를, 철막대를 넣었으면 금속 철막대도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전자석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외부에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을 받아서 얘가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자석 같은 경우에는 극 바꿀 수 있어요. 감긴 방향을 바꾸거나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두 번째, 자석의 세기도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촘촘히 감거다. 또는 어떻게? 전류를 강한 전류를 흘려주면 되겠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얘는 아무런 거 없어도 계속 자석이야. 영구자석은. 근데 전자석은 무엇이 흐를 때만, 전류가 흐를 때만 무엇으로 작용하는 거? 자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 끊어버리면 얘는 그냥 철막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자, 전자석에 줄 치세요. 코일 속에 철심이라는 거 있죠.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입니다. 밑에 계속 쭉 줄 치세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석에 거기 이용 있죠. 이용에 보면은 첫 번째 기중기,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중기는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거죠. 고철 같은 거 들어 올릴 때. 자기부상 열차는 열차가 선로에서 조금 떠 있어서 마찰을 줄여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기차죠. 빠르진 않지만. 그럼 둘 다 뭔가 무거운 걸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영구자석으로 한다면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전자석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의료용으로 쓰는 MRI. 여기에서도 여기 몸에 있는 거를 사진처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검사 장치죠. 이것도 굉장히 큰 자기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자석 사용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스피커 있을 겁니다. 스피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스피커나 전화기. 자, 이거는 전기에 의해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겠죠. 구체적인 건 우리 쉬는 시간 후에 얘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발생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이용하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1, 2, 3, 4, 5번 풀어주세요. 그거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저기 졸고 막 힘들고 난리 났네. 괜찮아, 그 정도야. 풀고 채점하고 쉬는 시간 한 다음에 풀이는 지문이나 풀이는 그 후에 할게요. 손으로 해, 얘들아. 이거 머릿속으로 하면 진짜 머리가 한계가 느껴질 겁니다. 내 머리는 왜 이럴까? 왜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도구 쓰는 거잖아. 손 써요. 또 왜 틀렸어? 이러고 있지 말고 좀 이따가. 손 이상하게 돼도 괜찮아. 시험 볼 때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손 하세요. 풀도 안 되는 거 바로바로 질문해. 뭐가 문제야? 뭐가 안 보여? 아, 진짜 1, 2단원은 너희 시험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1, 2단원.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그거 1, 2단원. 원소. 2단원 전기. 아, 어려워. 진짜 어려워. 처음 이제 1학년 때 시험 안 보고 2학년 때 이거 처음부터 어려운 거 딱 별로거든요, 나도. 어려워. 있어. 극히 일부. 대학 뭐 물리학과 가는 애들 있지. 있어. 있긴 있어. 뒤에는 뒤에대로 신났네. 어, 어. 음료수 사갖고 와서 마셔. 밖에 나가면 이제 시간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갖고 와서 먹어. 우리 15분? 그 내외예요. 먹고 오면 약간 시간 빠듯할 수 있어. 거의 10분에서 15분 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먹고 오려고? 가져와서 먹어. 뭐, 그 뭐라 그래? 그 동글동글한 거 든 거, 그 뭐라 그래? 버블티? 사갖고 와서 먹어. 먹고 들어오면 늦을 거야, 아마. 그래, 자. 자, 어서 푸세요.
4번에 방위표 위에 사자로 그려져 있죠. 난리 났네. 우리나라 동에서의 남에 찾으시면 되죠. A, B, C 전부 다 쓰는 거야, 그거 4번에. 문제 잘 읽어봐. A, B, C의 방향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A, B, C 전부 다 써주시고. 얘들에게 동서남북 이제 알아야 되잖아. 아, 여기가 동이야? 야, 우리나라 여기가 동이야? 동해야? 서해야, 이쪽이. 우리나라 왼쪽이. 서해야. 오른쪽이 동해야. 난리 났네. 위가 북이지. 그렇지. 따뜻한 남쪽 나라. 따뜻한 남쪽 나라 그러잖아. 아, 이거 알아야 돼.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못 가겠네, 얘네들. 괜찮아. 풀어줄 거야. 3, 4, 5번 이런 거. 뭐가? 아니지. 이렇게 있었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 바뀐 방향 쓰란 얘기야. 북북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니까 동 맞네 동네. 잘 찾아봐. 다 동일 순 없잖아. 딴 얘기 좀 하지 마. 빨리 풀어. 너 쉬는 시간 하기 싫으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쉬는 시간이 줄어든단다. 집중해서 하세요.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중 안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집중을 해도 모르는데 집중 안 하면 더 모르지. 설명할 거야. 편하게 해. 집중해서만 해줘. 괜찮아. 그냥 둬.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어요? 푸는 시간 더 필요하다? 자, 답 맞추고 볼게요. 1번에 XOX, 2번에 N극, S극, 인력. 아, 2번 틀리면 안 됩니다. 자, 2번 틀리면 안 되죠. 자, 3번에 디귿, 니은, 기역, 디귿. 자, 4번에 A 동쪽, B 동쪽, C 서쪽. 그 다음에 5번에 BC. 네네. 어떤 거를? 방향만 맞으면 괜찮아요. 자, 잠시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부터 볼게요. A, B, C죠. 자, 요거 활용할게요. A, B, C.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A는 요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아랫방향에 나침판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디귿. 그 다음에 B는 옆쪽 방향으로 가야 되면은 N극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오른쪽 가리키고 있는 니은.
자, 디귿은 요 방향으로 지금 나침반 자기장 때문에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위쪽이 N극이 되게끔. 그러면은 기역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원형 도선이죠. 원형 도선은 그려봅시다. 전류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쪽 방향 손 요렇게 되지. 그러면은 얘 이렇게 되면 자, 튀어나온 후에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근데 문제는 중심에 해당하는 건데 중심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이 N극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디귿처럼. 자, 4번 볼게요. 4번. 자, 전류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 하기 전에 감긴 방향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요렇게 감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죠. 자, 그러면 손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 N극. 그 다음에 여기가 S극. 자, 요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A, B, C가 각각의 나침반을 놓았을 때 그럼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느냐 그거죠. 자,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면 자기장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이렇게 순환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자, 첫 번째 A는 어디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그리고 지울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이 N극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죠. B는 요 내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침반 대면 여기가 N극. 그 다음에 마지막에 C 자기장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N극. 근데 여기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방위표로 활용해서 동서남북으로 나타내라라고 되어 있고 방위표 여기가 동, 서, 남, 자 북입니다. 그럼 또 헷갈리죠. 무조건 오른쪽이 동쪽?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사자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무조건 요 뾰족한 게 서쪽 여기가 동쪽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이렇게 쓰란 얘기니까 바로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동쪽 그 다음에 여기도 동쪽 여기만 무슨 쪽? 서쪽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동동서예요. 동동서.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에 N극이 띄는 곳을 모두 쓰시오. 자, A, B. 자, 첫 번째 전류 방향 이렇게 돌아서 감긴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B쪽이 무슨 극? N극. 그 다음에 A쪽이 S극이 돼야 되겠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감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감기고 있죠. 그러면 C가 N극, D가 S극이 될 거고 자, 문제에서는 N극이 띄는 곳이니까 누구랑 누구? B랑 C 찾아주면 되는데 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둘 다 N극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해놨다. 그럼 가운데서는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을까? 극이 같으니까 청력 작용할 거예요. 자, 이유는 여기서 둘 다 무엇이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청력 작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거 어느 정도 정리되신 분은 75쪽 푸세요. 뭐가? 크게 얘기해봐. 뭐? 공부? 진도 우선. 이따가 클린 시간에 앞에 조금 공부하고 나서 시험 보셔도 돼요. 응?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더 못하는 거죠.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해오셔야죠. 아니요, 공부요. 시험 공부. 아니야, 그 전에 끝날 거예요. 아니야? 시험 시간 정해져 있지. 그렇게 오래 못 보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30분 안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집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책 한 번 더 보겠다 해서 뭐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책을 본 다음에 시험을 보란 얘기인 거지. 시험 클리닉 시험을 볼 건데 거기서 시험 공부를 전체적으로 해라. 그건 안 될 수 있겠지. 왜냐면 이거 한두 시간으로 공부할 양은 아니죠. 그치? 오투 문제 정도 수준이에요. 만약에 시험이 오늘 공부가 덜 됐다. 주중에 와서 보셔도 됩니다. 다음 주 수목, 화수목 중에. 네. 이왕이면 수목. 화요일은 내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목.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고민해봐. 끝나고 나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만약에 그때로 그 시험을 옮기면 오늘은 그 원래 클리닉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가도 돼. 더 귀가 쫑긋쫑긋해지는데? 생각해봐요. 오늘 클리닉 해야 되는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 다른 날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지. 어, 3시 이후. 5시부터 클리 선생님 계실 거야. 내가 얘기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오셔도 됩니다. 어서 하시옵소서. 이러다가 또 이제 좀 시간 초과되고 막 이제 그런다잉. 뭐가 이렇게 웃긴 거야 도대체. 내가 웃긴가 봐. 아니야? 딴 반 애들도 그래. 이거 말고 내신? 아, 4시. 내 귓구멍이. 내가 시간표 안 갖고 와서 잠깐 있어봐. 시간표 갖고 와서. 잠깐만. 아무기 신났어 이? 오늘 4시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4시? 뭐야? 왜 웃어? 니들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왜 웃어? 오늘 4시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4시? 시간표 어디 갔지? 선생님 묻잖아. 오늘 타임에 4시를 얘기하는 거야? 토요일은 4시에 똑같은 수업 없음. 그럼 됐지? 걔네들은 하이탑으로 심화 과정하는 애들이에요. 진도는 비슷하고 걔는 하이탑. 시험은 비슷해. 똑같은 시험지예요. 시험 범위가 같으면 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또 질문 있어? 그거 끝나고 얘기해. 고민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시험 점수 부모님한테 문자 전송되죠. 진짜. 시험 점수 엄마한테. 문자로 가요. 항상 클리닉 점수는 문자로 엄마한테 전송돼요. 그래서 엄마 저번에 뭐 2개 맞았어. 자, 어서 해주세요, 얘들아. 자, 우리 집중해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은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 수업을 쭉 진행하고 남는 시간이 쉬는 시간으로. 그럼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집중할 때 집중해주시고, 쉴 땐 쉬고, 이렇게. 원래는 45분. 30분에서 40분. 그래서 오답까지 하고, 틀린 거 체크하고,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무엇이 문제야? 괜찮아.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주시고 질문 받아서 똑같이 다 설명할 거야.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풀어주세요. 응? 필요한 사람 없죠? 자, 답 맞출게요. 자, 유제 1번부터. 자, 1번에 이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선에 아래쪽에 전류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끔.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안쪽은 조금 촘촘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조금 멀어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왜? 네. 이거는 자기장의 형태랑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아니, 하나만 그리셔도 됩니다. 자, 2번에 3번, 3번에 B, 4번에 나에서 가, 그 다음에 5번에 2번. 자, 질문이요. 질문. 5번. 자, 1번은 요 모양, 2번에 3번, 3번에 B, 4번에 나에서 가. 가쪽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가 이렇게 써도 돼요. 가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에 2번. 자, 5번 또 5번 말고 또 2, 3, 5 또 있어요? 2, 3, 4, 5 1번 빼고 다구만.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지금 2번에 보면 전류 방향 전부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네모판에, 자, 네모판에다가 전선 요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꼬부라진 거로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지금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지금 전류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도 보면은 여기도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겠지. 그럼 손 어떻게 해줘야 돼? 손 이렇게. 그치? 직접 손으로 안 하시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꾸 해보셔야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장 이렇게 가겠지. 그럼 여기 안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파란 걸로 그릴까? 이 방향으로 나오는 거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1번, 2번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3, 5번도 절대 안 돼요. 3, 4번 중에 하나였겠지. 한쪽 방향으로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는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에 감긴 것까지 그릴게요. 긴 거, 짧은 거. 자, 긴 거 무슨 극? 긴 거. 아니, 건전지 긴 거 무슨 극? 플러스 극. 자, 전류 출발하는 거 이거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거 건전지 이 모양으로 된 거지. 아니구나, 반대로 그려야 되는구나. 건전지 이 모양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이야. 그럼 전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러면 얘 뒤쪽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건전지 통과가 아니라 플러스에서 밖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점. 그러면 이거 뒤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 거죠. 앞쪽으로. 그러면 오른쪽이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 자, 문제에서 N극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이쪽이죠. B방향. 그 다음에 이거 4번 내가 못 그리는 그림인데. 잠시 기다려봐요. 아, 진짜.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서는 자세히 보면 어느 쪽이?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류 어디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전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전류 어디를 통해서? 뒤쪽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뒤쪽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N극에서 자기장 어떻게 돼야 돼? 나와서 S극으로 쏙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근데 문제에서는 내부죠. 내부는 순환 과정에 의해서 S에서 어느 쪽으로? N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나 방향, 이쪽이 가 방향이기 때문에 정답은 나에서 어느 쪽으로? 가 쪽으로. 이게 정답이죠. 근데 그냥 가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 방향으로 해도 돼요.
자, 5번 보면은 5번에 이렇게 하나는 나침반이 위로 드러나 있고 하나는 나침반이 드러나 있지 않고 이렇게 가려져 있죠. 전선에.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위에? 전선, 도선 위에 있는 나침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전선 어디에 있는? 뒤에 있는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전류의 방향 보면 첫 번째는 위로 올라가는 전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위로 올라가는 전류. 자, 위로 올라가는 전류 자기장 찾아야 되겠지. 손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는 거잖아. 엄지가 전류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장 위쪽에만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얘 뒤를 돌아서 앞으로,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이렇게 가고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은 얘 앞에 튀어나와 있는 요 방향에 해당하는 것만 나침반이 영향을 받아서 방향이 바뀔 거고, 화살표 머리 부분이 항상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두 번째는 뒤쪽에 놓은 거예요. 뒤쪽에 놓은 거는 여기 요 방향에 해당하는 거죠. 똑같은 방향 중에 요 뒷방향만.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되고 N극이 되고 여기 뒷부분이 S극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여기에 또 방위표 줬네. 여기가 무슨 쪽? 동, 서, 남, 부. 그럼 여기는 무슨 쪽 가리키고 있고? 동쪽. 여기는 무슨 쪽 가리키고 있는 거? 서쪽. 이렇게 되죠. 아, 그 문제 푸니까 손 하나도 안 하더만. 손 해주셔야 돼요. 손 해봐야 부끄럽지 않고. 이거 시험 볼 때, 너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이거 손 해주셔도 괜찮아요. 정말이야. 손 해. 많이 많이 해. 아, 정말 안타까워 죽겠네. 자, 72쪽 볼게요. 72, 73,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페이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요거 이번엔 요 두 번째 거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엇과 무엇이 있을 때 전류와 자기장이 있을 때 무엇이 발생하는 거? 힘이 발생하는 거. 그 힘을 우리가 자기장에 의한 힘이다 라고 해서 자기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손으로 할 거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오른손. 오른손. 자, 여기 4개의 손가락은 자기장이에요.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갈 때 전류는 엄지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힘은 손바닥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돼?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뭐.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차원이에요. 3차원이고 그래서 이쪽이 무엇이고 이쪽이 자기장이고 손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장. 그 다음에 뚫고 들어가는 쪽으로 무엇이 형성이 되고 전류가 형성이 됐을 때 뚫고 나오는 위쪽으로 무엇이 만들어진다? 힘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3차원이기 때문에 뚫고 나오고 뚫고 들어오고 있겠죠. 주로 사선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 형태로는 나오지 않을 거고 이 형태로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자,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세기. 자, 세기입니다. 자, 이 힘의 세기 물어보는 건데 힘의 세기는 첫 번째 전류가 어떨수록 강할수록 힘도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크게 작용하겠죠. 자, 두 번째 무엇이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힘도 세질 거예요. 자, 이유는 이 힘 자기장과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얘네들 세면 무조건 세게 만들어지겠지.
자, 두 번째 요 세개 중에서 힘의 세개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방향이에요. 자, 방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기장과 전류가 무슨 방향을 유지했을 때 수직 방향이 있을 때 이때 힘이 최대값이 나오고 둘이 즉 자기장과 전류가 어떤 경우에 나란하죠. 수평인 경우에는 힘 0입니다. 힘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죠. 자, 자기장 볼게요. 여기에 S극, 여기에 만약에 N극. 자, 수직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 발생할 때는 힘 발생할 수 있는 거. 그치? 근데 만약에 전류가 여기 나란하게끔 지금 자기장 N극에서 S극이죠. 근데 전류도 이렇게 흐르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거나 이런 경우에 힘 있다 없다? 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강의 2번 별표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실제 자석에서 자, 방향 찾는 거 볼게요. 말굽 자석으로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옆으로 그립시다. 진짜 그림 완전 다 대박이다 진짜. N극, S극. 자, 자기장 항상 어디서 어디로? 근데 자석이 웃겨?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 가겠죠. 자, 그럼 손 어떻게 해줘야 돼? 우선 자기장만 보면 요렇게 4개 손가락이 자기장이었죠. 요렇게. 그 다음에 전류가 만약에 뚫고 들어가는 쪽이었다. 그럼 그때 뚫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힘 어느 쪽으로 발생하는 거? 힘 위쪽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내가 성분 찾을 때는 힘 찾을 때는 자기장 또는 전류 먼저 잡은 다음에 나머지 거나 방향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한꺼번에 하려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 가능하겠죠.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손으로 볼게요. 자, 지금 요 형태죠. 요 형태인데 전류 방향만 만약에 반대로 바꾸게 되면 힘 어떻게 돼? 아래로. 방향 바뀌죠.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자기장 방향도 바꿔. 이렇게 돼 원래. 그러면은 어떻게 돼? 힘 방향 똑같지. 괜찮아.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집니다. 즉 여기에서 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만 바꾸다던가 첫 번째는 전류의 방향만 바꾸셔야 돼요. 방향만 바꾸기. 또는 자기장의 방향만 바꾸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가 N극이 아니고 이쪽이 만약에 N극이었다. S극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여기가 힘의 방향 아래쪽이겠지. 근데 그 상태에서 전류 방향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장의 무엇만 바꾸면 돼요.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그럼 둘 다 바꾸면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반드시 하나씩만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씩만.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2번에 동그라미 2번 줄 쳐주셔야 돼요. 전류 방향을 바꾸거나 자기장의 방향이 바꾸면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그 다음 바로 밑에 힘의 크기, 고기는 모두 별표 쳐주셔야 돼요. 전류 세고 자기장 세고 그 다음에 각은 수직일 때. 자, 요거 이용하는 도구 볼 거예요. 이용하는 도구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자, 전동기는 이 힘을 가지고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조그마한 꼬마 모터 같은 거 있죠? 돌리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풍기, 세탁기, 드라이기 안에 전부 다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자석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놔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그 다음에 왜? 여기 웃길 게 뭐가 있어? 아, 미치겠네. 궁금하잖아. 왜 얘기해봐. 뭔데? 좀 심각하게 웃기는 거 뭐가 있었는데? 내버려 둡시다. 자, 웃도록 내버려 두시고. 자, 전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얘 전류 쭉쭉 흐르면 여기 이쪽으로 갈 거고, 여기는 요쪽, 여기는 요쪽, 이렇게 되겠지. 자, 우선 속가내야 되는 거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장 N극에서 S극으로 갈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겠지. 근데 여기 요 방향 나란하죠. 힘 발생할까 안 할까? 하지 않을 겁니다. 여학생들 자꾸 웃고 떠들고 그러면은 내가 다 앞으로 소환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얘는 힘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장과 전류가 어떻기 때문에? 나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랑 어디에서만? 여기 위쪽 방향을 향하는 여기와 여기에서만 힘 작용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기장 N극에서 S극, 그 다음에 요 방향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손 어떻게 해줘야 돼? 자기장 잡았으면 뚫고 들어가게. 이렇게. 그럼 힘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거?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 근데 여기는 할 필요 없죠.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 방금 전에 자기장 방향은 같고 전류 방향만 바뀌면 힘 방향 어떻게 돼? 바뀝니다. 그렇지? 그럼 손으로 해봐도 자기장 이대로인데 전류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힘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요런 판 형태로 된 부분에서 얘는 위쪽에 힘을 받고 이쪽은 아래쪽에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계속 회전을 하게 되려면 우리 쉽게 여기가 위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쪽에서도 위로 전류가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거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치? 그러면은 그 역할,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다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야지만 계속 흘러갈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 역할 해줄 수 있는 애가 여기 동그랗게 뭐가 있냐면은 정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류자가 어떤 거냐면은 약간 요렇게 좀 그릴게요. 동그랗게 되어 있고 여기 요 부분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때는 연결되는 거. 근데 얘가 이 판이 이렇게 서게 되면은 여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끼워질까 안 끼워질까? 안 끼워져서 전류가 끊어지게 되겠지.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연결해서 전류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를 끊어서 바로바로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정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류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회전을 하는 거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 때, 아, 전류 끊기면 힘 없으니까 멈출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현상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면은 우리 관성이라는 거 있죠. 관성이 뭐예요? 우리 1학년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는 대로 얘기해봐. 관성. 운동 상태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정지하던 물체는 계속 무엇을 하고? 정지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게 되는 거. 그럼 한번 회전하는 힘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관성애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거 가능할 수 있겠죠. 이 관성에 대한 거는 요런 것 때문에 돌아간다만 알아두셔도 될지, 관성이 뭐 광대하게 뭐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관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올 때 그때 해주셔도 됩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있네. 용어 돋보기. A씨 이런다 또. A씨 하지 말고 거기 해주세요. 난리 났네. 자,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전동기 빨리 회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힘
세야 돼. 그치? 그럼 힘세게 하려면 여기 자기장 어떻게 해주면 될까? 강하게. 그치? 강한 자석 써주시면 되고, 전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더 어떻게 세게 걸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용하는 도구는 뭐냐면 스피커입니다. 자, 스피커 내부 구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코일 연결되어 있죠. 코일 연결되어 있고 위에 약간 진동판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릴게요. 전류가 연결된 진동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장이 있겠지. 근데 이 진동판 보면은 진동판에도 전류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만약에 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코일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세로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뭐 발생할 수 있어요? 힘 발생할 수 있겠지. 그로 인해서 이제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73쪽 푸세요. 없음. 원래 월평가, 모의평가 시간에는 진행하지 않음. 모의평가로 대체함. 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뽑아다 줄 테니까. 오늘 꼭 해야 되겠습니다. 모의평가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아니야?
네, 자기장이 세지면 힘도 세죠. 왜냐면 자기장이랑 전류 때문에 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세지면 합동해서 같이 세지는 거예요. 합체하는 거지. 어쩌라고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저번 주에 요반에 얘기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치?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해줬지.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어요? 자, 답 맞춰볼게요. 자, 6번에 1번에 기억 방향, 2번은 리을 방향입니다. 7번에 x, 55x, 8번에 5x, 5xx. 5x, 5xx입니다. 8번. 네. 다 틀렸어? 8번만요. 아, 큰일이구만. 자, 5x. 네, 5x, 5xx. 1, 3번만 오고 나머지 다 x예요. 그 다음에 9번에 선풍기, 세탁기, 스피커. 돌아가는 거 전부 다. 세탁기 돌아가잖아. 통 돌아가잖아. 자, 질문. 없어? 어? 네, 6번. 6번이랑 또 6, 8번. 또 있어? 없어요. 자, 6번부터 볼게요. 자, 6번에. 자, 자석 이쪽으로 N극, 이쪽으로 S극. 그 다음에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쪽으로. 자, 하나씩 해주면 되죠. 나 전류부터 하겠다. 그러면 전류 요렇게. 근데 자기장도 지금 N극에서 S 요렇게 되겠지. 그럼 힘은 어떻게 돼야 돼? 칠판을 뚫고 나오는 쪽으로. 이쪽으로 힘 발생하겠죠. 왜냐면 자기장이 요렇게 발생하니까. 그치? 그러면 어느 쪽이야?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 몇 번? 기역이죠. 기역이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여기가 이번에는 N극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S극. 근데 이번에는 전류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였다. 자, 자기장 이렇게 발생하죠. 그럼 이번에 손 어떻게 해줘야 돼? N에서 S. 그 다음에 전류 뚫고 나오는 방향. 힘 어느 쪽? 위쪽. 그쵸? 이쪽으로 힘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리을. 왜? 자, 8번 볼게요. 8번에. 얘랑 방향이 반대죠, 지금.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 다음에 전류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 들어가고 있죠. 이쪽에 정류자 있고. 자, 요 방향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거죠. 전류, 여기 방향 맞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 자,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야? N에서 S. 자, 요렇게 지금 자기장 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소원 해줄게요. 자, 자기장 N극에서 S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여기부터 여기는 뚫고 어떻게 하는 거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힘은 어느 쪽이 돼야 돼? 아래쪽. 그 여기는 자기장 똑같은데 전류만 바뀌었어. 그럼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그쵸?
그러면 요런 거라고 봤을 때 얘는 아래쪽으로 가고 얘는 위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회전하는 거?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무엇을 한다?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8번 A 부분이죠. A는 여기죠. 아랫방향이죠. 그럼 동그라미. B는 위쪽 방향이니까 X입니다. 코일은 기역 방향으로 회전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야 되는 거니까 니은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력이 센 자석을 한다. 자, 요거 힘 발생하는 거는 누구랑 누구 때문에? 자기장과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 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 세고 전류 세면 힘도 당연히 어떻게 발생해? 더 세요. 그 속력이 더 빨라지겠지. 여기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면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전하는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속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요거 했을 때 아까 방향 변하는 거 있었죠? 자, 자기장의 방향이나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무엇이 바뀐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힘의 크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장과 전류의 세기가 바뀐다는 얘기는 힘의 세기가 바뀌는 거지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럼 세기를 변화주면 힘의 세기가 바뀌는 거고 얘네 둘의 방향을 바꿔주면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거에 영향 주지 않아요. 서로에. 또 있어요 질문? 뒷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76페이지요. 요거는 설명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머 깜짝이야. 자, 여기 이제 밖에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해 놓고 건전지죠. 여기다 연결을 해 놓은 다음에 선을 뽑아서 여기 집게 달린 선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여기 나무 도막에 올려놓고 조금 더 아래다 그릴게요. 자, 나무 도막에 둘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놓는 거냐면 가운데다가 알루미늄 포일을 이렇게 얇게 깔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석은 이렇게 연결해 놓죠.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으로. 자, 전류 어디서 출발? 전류 플러스에서 출발. 그리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전류 이렇게 가고 있겠죠. 이게 전류 방향. 자, 자기장은 어디서 출발? 자기장? N극에서 출발.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전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쪽으로 나와 있으면 힘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럼 이 힘에 의해서 알루미늄 호일 굉장히 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했던 알루미늄 호일이 위쪽에 힘을 받아서 약간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내가 올라오는 걸 더 세게 하고 싶어. 더 많이 올라오게끔 하고 싶어. 그 무엇을 크게 하면 돼? 이 힘을 크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석 좀 더 센 거 또는 전류를 좀 더 강한 거 그거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근데 위로 볼록한 거 말고 아래로 볼록하게끔 만들고 싶어. 그럼 무엇을 바꾸는 거야? 힘의 방향을 바꾸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 건전지 연결된 상태에서 자석만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지. 또는 자석을 그대로 두겠다라고 하면은 건전지의 위치를 바꿔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 77쪽부터 80 오늘 4쪽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책 검사 있으니까. 그리고 그 뭐죠? 그 TS 노트 까지 하면 안 될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